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피지오프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백년허리 1권과 2권에 대한 리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지난 시간에 리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 요통의 97%는 기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저는 여기에 이제 흥미를 갖고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처음 듣는 내용이기도 했고 굉장히 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학 잡지에 실린 보고서,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지금 첨부한 이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대한 표를 찾아보니까 이 주장에 대한 표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테이블에 Differential Diagnosis of Low Back Pain, 요통에 대한 감별 진단입니다. 감별 진단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원인을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원인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97% 중에 골절 4%를 대면 93%가 요통이다. 요통의 원인이다. 디스크가. 이렇게 책에는 써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눈에 띄는 점은 룸바 스트레인과 스프레인입니다. 자, 이 용어는 디스크 통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죠. 디스크 손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스프레인은 인대, 스트레인은 근육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살펴보면 디스크 후종인대나 뭐 이런 부분도 뭐 디스크에 가장 가까운 인대긴 합니다만, 근데 근육도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근육들도 손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근육들의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이런 인대들도 있죠. 이런 인대들에서도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대가 손상을 당하면 무조건 디스크가 손상을 당할 것이다. 이 전제가 깔려야 93%가 나오지만 저는 그 전제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인과 스프레인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요, 디스크 손상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70%는 이 97%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27%, 거기에 Non Mechanical Spinal Condition과 Visceral Disease까지 여기에 넣어준다 그래도 최대 30% 잘해야 이게 이제 디스크로 인한 원인이다, 요통에. 이렇게 이제 저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이런 의문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제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요통의 93%가 디스크 손상이기 때문에 협착증도, 디스크 내장증도,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도 모두 이제 요통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고요. MRI에서 나오지 않는, MRI로 변화는 없지만 통증이 있는 것도 미세한 디스크의 손상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다 합리성이 이제 이 주장으로 인해서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70%가 제외되고 전체 요통의 27%가 디스크 손상 때문이라고 한다면 굴곡은 절대 안 된다라는 주장도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제가 이렇게 잘못 깔린다면 이 전제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에도 다소 무리가 되는 내용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반론을 이 책의 참고 문헌을 근거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정성근 교수님의 어떤 팬들 직접적으로 답을 내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저자와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자료를 수집하신 분들이 이걸 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우리 주변인들이 떠들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 걸으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득을 얻으려면, 이 토론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면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굴곡이 안 된다. 혹은 신전 되는 것이다. 또 굴곡 좋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 걸을 수 있는 힘, 이런 게 길러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이 정성근 교수님이 직접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확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미미한 유튜버 영상이 그분들에게 보여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 메카니컬 로우 백페인 97%에서 이 스트레인과 스프레인 70%가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는지, 어떤 해석과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이 점을 좀 풀어주시면 저 같은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분들이나 아니면 의사분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이 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신뢰를 갖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단지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공격보다는 진일보적인 어떤 우리가 이득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런 목적으로 이 리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어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뷰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책의 장점입니다. 굉장한 공감을 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환자분들 협착증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병원에 가면 디스크가 좀 공간이 좁아졌어요. 협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협착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환자분들은 내 허리 협착증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저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요, 이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얘기를 물리치료사한테 하게 되면요, 물리치료사는 그 바탕을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물론 이학적 검사를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혼선이 생깁니다. 이 잘못된 단어 사용 하나 때문에. 이 정성근 교수님은 이 단어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디스크 공간이 좁아진 것을 협착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 책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크 공간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이 옆에 사진을 보면 엑스레이지만 이게 디스크 공간입니다. 자, 이게 디스크인데요. 이 디스크가 이제 얇아지게 되면 이 동그란 구멍이 좁아지겠죠? 자, 이것은 협착증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좁아졌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협착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척추관이 좁아졌을 때를 협착증이라고 말합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협착증을 협착증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이 좁아진 것을 협착이라고 말하면 매우 혼란스럽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비판을 하세요. 자, 이렇게 디스크 공간이 좁아진 걸 협착으로 부르는 건 뭐하고 똑같느냐? 화투패가 아니라 본인의 머리를 흔들고 쳤으니까 2배 달라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지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요. 많은 병원들에서 지금도 이 엑스레이만 갖고 이 구멍이 좁아진 걸 가지고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좁아졌으면 이거를 그냥 협착이라고 무심코 부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본 환자들이라면 이 사진을 갖고 협착증이라고 말하는 환자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환자와 이 책을 읽지 않은 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제 앞으로 물리치료사분들이나 그리고 의사분들 판독을 하실 때에도, 그리고 환자가 협착증이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협착이라고 진단을 받았는지 문진에 꼭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한 경종을 울리는 내용을 이 책에 넣어주셨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이 책 구석구석에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꼭꼭 집어서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이 책의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의 내용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요. 누구나 봐도 이게 척추관입니다.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의 황색 인대가 보면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그래서 이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구멍을 좁아지게 한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나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파셋, 이 후방 관절이 비후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지는 상태가 협착증이다. 이렇게 불려야 된다라는 것도 이 책에서는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이런 내용들은 정말 쉽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연차 선생님들, 환자분들 상담하실 때 설명하기가 어렵다면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설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더욱이요, 가치가 있는 것은요, 이 황색인대가 비유되는 것을 아주 쉽게 묘사했어요. 디스크가 충분한 높이와 부피를 가지고 있을 때는 황인대가 쫙 펴져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짜그라들면 황인대도 쭈글쭈글쭈글해지면서 이 부분이 두꺼워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일반 대중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황색인대가 어떻게 두꺼워지는 거지? 이런 메커니즘을 그냥 쉽게 이렇게 선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건 이 교수님의 이해도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방송에서 책에서 허리 숙이면 안 돼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들을 배척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알고 환자분들 문진하는데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요. 네, 이 책을 보면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고자 하고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서는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지금 이거를 꼭 단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한 허리가 건강한 허리라고 생각한다. 자, 이 문장만 읽으면 마치 유연한 허리가 건강한 허리가 아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허리가 유연한 것이 건강을 상징한다는 것은 디스크의 상처와 흉터가 없는 소년, 소녀, 젊은이들에게 해당한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뻣뻣한 허리가 중요한 방어 기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허리가 이루어질 때는 소년, 소녀, 젊은이들, 그리고 디스크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디스크에 상처가 있는, 그리고 디스크에 흉터가 있는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뻣뻣한 허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근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자세, 신전자세를 취하는 것과 이 내용은 부합되는 내용이죠. 자, 하지만요, 나이가 들어서 허리를 잘 구부려지는 것은 유연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그럼 잘 구부려지면 안 되나요? 허리가 잘 구부려지면 불안정한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돼야 되나요? 저는 이 포인트에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포인트에 이제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이 포인트에. 자,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또 찾아봤더니 이 자료가 이제 백년아리 556페이지 9번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네, 해당되는 논문이죠. 자, 그러면서요. 역시 같은 적용된 논문, 이 논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방전이를 가진 사람 중 극히 일부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전방전의 진행은 매우 느리다. 자, 이 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방전이가 심해진다고 해서 허리가 더 아픈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전이가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전방전이가 일어날 때 아프다. 그러면 뭐가 원인일까? 전방전이가 원인이 아니라면 그럼 뭐가 원인일까? 자, 이 책에서는 이 논문에 대한
이걸 근거로 해석은 전방전이고 허리가 아픈 것도 결국에는 디스크의 새로운 상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전이로 허리가 아파도 요추 전만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요추 전만을 없애는 운동은 결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조금 더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뒷받침하는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버테브라 바디가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버테브라 바디가 이제 슬립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프랙처가 일어나죠. 자, 이 정도면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손상 없겠습니까? 당연히 손상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속도는 매우 느린 겁니다. 매우 느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설사 정도가 심해진다고 해도 허리가 더 아픈 것도 아니다. 허리가 그렇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다. 통증이. 그러므로 무서워할 필요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 이 점도 뭐 크게 뭐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뭔가 맥락이 안 맞아요. 자, 보시면 같은 자료인데 청골 경사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청골의 전방 경사입니다. 전방 경사보다는 몸 전체 관절에 너무 큰 유연성이 더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다. 뭐에 대한 위험인자요? 전방전이에 대한 위험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골의 전방경사라는 건 뭐냐면 허리가 더욱더 전만, 커브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골의 전방경사보다는 전체 몸 관절의 큰 유연성이 위험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는. 전방전이에 해롭다는 거죠. 청골의 전방경사보다. 자, 그러면요. 관련된 논문에 대한 근거를 보실까요? 슬립. 버테브럴 바디가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인자가 4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뭐 디스크의 퇴행 진행되면서 슬립 되면서 버테브럴 바디가 앞으로 같이 밀려나갑니다. 자, 그러면서요. 증가된 기계적 스트레스, 기계역학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그냥 구조의 비정상, 그리고 전체 관절의 유연성, 그리고 성별, 이런 걸 말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전체 관절의 유연성이 전방 전이에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골반 경사보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전체 몸 관절의 큰 유연성이 전방전이에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전방전이에는 위험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전체 몸 관절의 유연성, 전체 몸 관절의 유연성이 여기선 위험인자라고, 전방전이에 대한 위험인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그 이전에 339페이지에서 이 논문을 인용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리가 잘 구부러지는 게 불안정한 것이다. 즉, 위험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몸 관절이라면 여기에는요, 뭐가 포함되냐면, 발목도 포함되고, 등도 포함되고, 목도 포함되고요. 물론 당연히 허리도 포함되고 고관절도 포함돼요. 전체 관절이 다 포함되는 거라 너무 큰 유연성이 더 위험인자. 이건 뭐 이 논문 그대로 있는 얘기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허리만 딱 빼가지고요. 허리가 잘 구부러지는 것은 불안정한 것이다. 위험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역시 제가 1편에서 확대 해석이다 말한 것처럼 자, 이것 또한 확대 해석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몸 전체 관절에 너무 큰 유연성이 위험인자다. 전방전이에 이 내용이 자,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더구나 전방전이를 가진 사람 중 극히 일부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그 진행은 매우 느리며 심해진다 하더라도 허리가 더 나쁜 것도 아니다. 뼈 모습만 보면 무서울 수 있지만 통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요소도 아니다.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자. 자, 이렇게 근거로 제공되는 내용들이 허리가 잘 구부러지는 것은 유연한 게 아니라 불안정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이렇게 되짚어서 가면 이게 맥락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부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전체 몸 관절의 유연성에서 어떻게 허리로만 국한되어서 이러한 문장이 나오거나 결론에 이르는지,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또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이젠 제가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결론 안 내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합리적으로 제 영상이 합리적이다면 이 내용은 그냥 참고용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고, 제가 하는 이 리뷰의 내용이 그냥 기분에 거슬린다, 정성근 교수님을 비판하는 것 같다라면 뭐 그냥 이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버테브랄 바디가 앞으로 나가는 이 슬립 현상에 전체 관절의 유연성, 몸 전체 관절의 유연성이 위험 요소라는 것은 맞는 적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제가 이 책이 장점이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이 책이 그래도 맥락이 조금 안 맞는다 하는 부분 두 가지를 또 균형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마치면서 제 소감을 좀 적어봤어요. 자, 어떤 책이든 시대가 변화될수록 더 구체적이고 최신의 연구가 나올수록 수정과 보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책은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자, 저는 이 책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요, 한번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환점이라는 건 역시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전환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물리치료사나 또 다른 의사분들에게도 이 책을 살펴보고 서로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더 풍성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책이 내용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좋아진 그 효과는 무엇이냐면, 일반 대중들이 진짜 전문가를 찾기 위한 노력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그 점은 분명합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책을, 그 지식을 갖고 이해시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책에서는요, 모든 통증의 원인을 거의 디스크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과 원인은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저자이신 정성근 교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MRI를 가지고 모든 통증의 원인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가 방금 최근에 찢어진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아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물고 있는 과정인지 그걸 알아내는 것은, MRI로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MRI를 보고 이거 지금 아물고 있으니까 조금만 운동해 봅시다,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도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긴 한데요. 저는 이 교수님이 그런 상담하는 내용이 실린 걸 보면서 분명히 이 책에는 담지 않은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져본다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열어주시거나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이 공감대를 열어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면 또 어떨까 하는 저만의 생각도 가져봅니다. 통증이라는 것은요, 제가 방금 디스크에서만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심리,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인 부면과 관련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의 신체 상태, 그 환자가 고혈압이 있는지, 또 당뇨가 있는지, 또 현재 수면 상태는 적합한지, 적절한지, 혹은 불면증은 없는지, 이런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통증이 더욱더 증가되거나 또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디스크의 상태에서만 찾을 수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효과를 많이 본 환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수가 또 많으시겠죠? 그 이유는 아마 이 책의 내용이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집필되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접 사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책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기준이라는 건
그냥 정보는 정보로서 받아들인다 하는 그 기준인 것이죠. 온전히 이 책을 맹종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이 책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이 책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는 정보로서 받아들인다는 열린 마음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책을 본다면 더욱더 풍성하고 나에게 맞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더욱더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이 두 번째 리뷰까지 마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